당신에게 꿀이 되는 5분 휴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보려고 애써서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가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꾸만 어긋나 버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노력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기분과 상황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면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더 기분 나빠질 수 있겠죠. 내 기분과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상대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됐는지가 관계를 개선할 때가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배려하지 않은 노력은 노력의 값에 비해서 빛을 볼 수 있는 열매가 작거나 아니면 열매가 전혀 없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낙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받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실패감, 절망감은 또다시 상대 탓을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정신 건강, 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도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성격과 개성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 때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관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풍성한 대가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존중의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 무술인 쿵후가 상대의 신체적 공격을 방어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면 적을 만들지 않은 대화법에서 소개하는 텅후는 언어적인 공격을 방어해서 자신을 지키는 말의 전략과 전술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전략과 전술이 있다면 어떤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을지라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적극적인 방어는 상대가 함부로 하는 말로 인해 쉽게 조정을 당하지 않게 되고 생각 없이 한 한마디 말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는 일에서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화술책 샘 혼의 적을 만들지 않은 대화법은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법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단지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놓고 되새기면서 일상에서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적을 만들지 않은 대화법의 7가지 특징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럭하는 마음을 빨리 가라앉혀라. 영어 앵거에 한 글자만 더하면 데인저가 됩니다. 그만큼 급하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인데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건 사실 본인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공감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약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는 강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신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양보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열불이 나지만 바로 이렇게 할 때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 결국엔 나에게도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게 됩니다. 내 인내심을 독하게 시험하는 상대에게 맞서고 싶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당신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무례한 상대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동은 또 다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남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동정하라, 스스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동정하라고 했는데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상처로 되갚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술궂은 상대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권장되어야 할 자세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난 그 순간 꿀꺽 말을 먹어버려라.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맞는 곳에서 맞는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맞는 곳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불쑥 해버리지 않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중에 되삼기로 애쓰지 말고 그 순간 꿀꺽 말을 먹어버려라 라고 말했는데요. 침묵은 많은 그럴듯한 설득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기보다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이어진 침묵은 상대에게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푸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침묵 기법을 동원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이 양보했을 때 나도 같이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갖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비로소 침묵은 공정하고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공자는 침묵은 충직자의 좋은 친구라고 말했는데요. 침묵은 텅후의 가장 중요한 기법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입을 여는 것이 문제만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침묵하는 법을 배우라고 제안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나와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비로소 소통 가능한 말하기, 지속 가능한 말하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는 솔직하게 되물어라. 누군가 당신을 정면으로 깎아내리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때 제대로 대꾸 한번 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할 때가 있는데요. 당혹스러운 그 순간에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솔직한 내 마음처럼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모로 유용한데요. 일단 감정이 빠진 대답이 되면서 분노를 지연시켜주게 되고 상대의 공격에 즉각 대항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벌어서 후회할 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논쟁은 누군가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상대의 행동에 그대로 맞받아쳐서 버럭 화를 내는 대신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명확하게 질문하는 것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 과거의 잘못이 아닌 미래의 해결책에 집중하는 말을 하라. 문제의 포커스에서 문제를 파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것이 더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게 여러모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왜 발생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다 따지지 않고는 못 넘어가는 상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제를 따지다 보면 상사도 왕따가 되겠지만 팀원들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핑곗거리만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입씨름은 시간 낭비일 뿐더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색출해내는 과정은 다분히 감정 소비적입니다. 누가 한 짓이야? 왜 그렇게 됐지를 따지기 전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라는 태도를 갖는 게 더 올바른 접근 방법이 될 것이고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회사에서 보고를 위해서 문제의 원인과 제공자를 꼭 찾아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심판자의 입장일지라도 누군가는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적대심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일단 먼저 공손하라. 정치적 성향이나 정부의 정책과 같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것뿐인데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공손함입니다. 출구 없는 논쟁을 비켜가는 효과적인 방법은 잠시 입을 다문 뒤 그래요, 우리 둘 다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나 생각만 고집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적들을 주변에 품고 숨죽이며 살게 되는 반면에 상대의 말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좀 더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작가 샘 레빈스는 눈으로는 늘 서로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서로를 보도록 노력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꼭 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같은 결과를 바라보고 있잖아 라고 말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같은데 다만 도달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확인되고 나면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가 쉬워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6번째, 통제하는 말이 아닌 질문과 건의로 선택권을 부여하라. 명령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당했다면 그것은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강요받은 것과 같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출근할 때 쓰레기는 꼭 버려줘요. 이와 같은 일방적인 말들을 들으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 마무리 가능할까요? 출근할 때 쓰레기를 좀 버려주겠어요? 라는 표현처럼 부탁이나 건의의 어조로 말투만 조금 바꿔도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에서 상대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은 거라도 자신이 주도하는 자율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건의는 상대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좀 더 잘 협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인생은 길지 않지만 예의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은 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질문과 건의로 말을 약간 바꿨을 뿐인데 얼마나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상대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게 하는지 알게 된다면 그 약간의 차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행동을 빨리 얻기 위해 명령하고 훈계하지만 정작 진짜 원하는 행동을 얻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과 권유를 통해 상대방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을 때 삶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전후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좀 더 힘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당신 자신의 권리와 상대의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말을 하라. 행동치료 전문가 조셉 월피는 인간관계에는 3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을 처음에 두고 남들 또한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순간순간 이 순서가 헷갈리곤 합니다. 일자리나 친밀한 관계가 위협받을까봐 걱정하지 않으면서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자는 내가 언제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언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합니다. 만약 저울이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여 있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할 시간이고, 항상 당신 자신의 요구를 양보했다면 이제는 아니야 라고 말할 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는 거절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된다고 해도 어느 순간 감정이 북받치면서 더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 관계까지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망치지 않는 거절의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자는 4가지 거절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하나, 생각을 좀 해볼게 라고 말하며 상황을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둘, 부탁받은 것은 거절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제안해서 아니야와 그래를 동시에 말해줘라. 셋, 아니야라고 말하고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라. 넷, 죄의식 없이 단호하게 아니야라고 말하라. 단호한 거절도 때에 따라 필요하며 친절한 사람이 꼭 만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기심은 자기 삶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내가 원하고 감사하는 삶을 먼저 잘 살아낼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에서 소개하는 텅우의 핵심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말의 전략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포기하거나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전략이 아닌 나와 상대의 권리를 모두 지키는 것이 바로 텅우의 말하기 전략입니다. 말은 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함부로 휘두르는 칼과 창 같아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만치 않은 적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심각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몇 마디 말을 신경 쓴 것뿐인데 당신은 가는 곳마다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이 당신의 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순간부터 잊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득이 되는 말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사람도 얻고 당신이 살기 원하는 세상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꿀이 되는 5분 휴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였습니다. 당신의 달콤한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